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새벽 코인 시장은 SEC가 바이낸스와 정펑자오를 기소하는 엄청 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6K 후반대에 있던 비트코인 가격은 25K 중반대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고래들이 26K 초반대에서 계속 매집을 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난다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새벽에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뚫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다음으로 봐야 되는 25K 초반 구간대를 찍고 잠깐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25K 구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SEC가 왜 바이낸스와 정펑자오를 진짜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뒤에 비트코인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대로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앞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들어가기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미국에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하고 남발하는 게 좀 화가 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해서 이 지점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새벽이죠. SEC에서 바이낸스와 자오장펑 같은 경우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짱펑자오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한 내용 중을 보면은 자금을 유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가 보시면은 BNB, BUSD, 솔라나, 에이다, 매틱, 파일코인, 코스모스 아톰, 샌드박스, 마나, 알고랜드, 엑시인피니티, 코티아 같은 증권, 이런 걸 증권으로 아예 그냥 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증권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기소를 했고, 거기 기소장의 내용을 보면은 2018년도에 있는 바이낸스 CEO가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미등록 증권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것까지 기소장에 담을 만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강력하게 기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26K 중후반대에서 25K 초반대까지 한 방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롱 포지션이 거의 한 3천억 넘게 청산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쇼 포지션도 같이 청산이 돼가지고 어젯밤 사이에 토탈 4천억 정도가 한 방에 날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소비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게리 겐슬러의 그런 기소 한 방에 4천억이 날아가는데 도대체 투자자를 어떤 식으로 보호한다는 건지 오히려 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런 멘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허울일 뿐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유가 아마 가장 합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좀 화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넘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번 기소가 있기 전에 바이낸스 CEO에 관련돼서 이제 CEO가 바뀔 거다, 리플레이스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시중에서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차드 텅이라는 사람으로 바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있던 일도 아니고요. 바이낸스 CEO 정펑자오가 자주 언급을 했어요. 10년 하면 오래 한 거고 자기는 이제 은퇴 준비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정펑자오가 사실은 크립토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수호신 같은 역할도 했었고, 또 사람들도 그 멘트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상징성이 큰데, SEC가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짱펑자오를 기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그 전에 이제 뭐 CEO를 바꿀 거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돌았었고, 그 이제 기소를 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이 크립토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핸들링할 수 없는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제 크립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가 현물 ETF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현물 ETF나 크립토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이제 챙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낸스의 힘이 커지고, 이제 덱스라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이제 거래소들의 힘이 커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힘을 잃고 이 SEC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이낸스의 비트 보유량이 42만 개가 늘어나는 동안 코인베이스는 56만 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는
이제 비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고, 코인베이스는 완전히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거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곳에서는 지금 이제 거래소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 특히 기관들이 이용하는 이 거래소는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 즉 거래소에 관련돼서 미국의 핸들링이 먹히지 않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급박하게 이 바이낸스와 정펑자오를 기소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뭐냐면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이제 코인 시장에 허가가 됐어요. 이건 CFTC가, 그러니까 다른 규제 기관이죠. 거기서 미국에 있는 다른 규제 기관이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를 허용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을 상대로 혹은 기관에 준하는 그런 크립토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선물 거래소를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미국 규제기관이 허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런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거래소나 뭐 크립토, 뭐 비트코인이나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규제를 때리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그 인바운드 안에서의 이런 거래소들을 정비를 하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코인베이스가 이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기관에 준하는 급으로 크게 이루어질 거다. 이게 이번 주에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관련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이게 용인해 주면서 바이낸스를 때려잡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 주도권 싸움, 아까 말씀드렸던 궁극적으로는 현물 ETF 싸움까지 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바쁘고 빠르게 이렇게 공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리 겐슬러가 FTX가 터졌을 때 굉장히 곤란했어요. 이 관계도를 보시게 되면 게리 겐슬러의 지인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샘 뱅크먼이 로비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 캐롤라인 같은 경우는 뱅크먼의 이제 여자친구인데, 얘 아빠가 게리 겐슬러랑 이제 굉장히 밀접한 지인이고 되게 많이 엮여 있어요. 민주당이랑. 실제로 이런 정치가 샘 뱅크먼에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는데, 샘 뱅크먼을, 그러니까 FTX 토큰을, FTT 토큰을 22불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든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 촉매질을 한 게 정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를 정말 악의 축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악받쳐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소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간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련되어 있는 FTX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FTX는 터지기 전까지 미국 정부와 굉장히 밀접하게, 미국 의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하면서 미국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FTX가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다 로비까지 이루어졌었던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절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 놔두질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플랜을 어그러뜨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격이 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홍콩이 6월 1일 날 이제 오픈을 하면서 지금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들을 이제 OKX에서 거래할 수 있게 이제 뭐 나온 그 리스트인데, 보시게 되면 이번에 6월 5일 날 SEC에서 증권이다라고 규제한 코인들과 얼마나 유사함이 있는지 이걸 잘 보십시오. 정말 그러니까 라이트코인 하나 빠진 정도죠. 이더랑 말도 안 될 만큼 유사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홍콩에서는 이걸 열어준다고 6월 1일 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6월 5일 날 미국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증권이다, 그러니까 거래하지 마라, 미국인들 거래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기소를 때려버립니다. 이게 사실 우연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 미국이 크립토 거래소 현물 ETF를 하기 위해서 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게리 겐슬러, 민주당, 그 다음 미국 정부가 FTX가 터지면서 굉장히 곤란했던 사실. 세 번째, 중국이, 홍콩이 시장을 열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끔, 이제 이거는 뭐 OKX에서 거래소에서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가능한 코인들을 정확하게 그대로 때려박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의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SEC에서 작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기저에서 본인들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혹은 핸들링하는 모든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작업을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너무 아쉬운 건 저는 26K에서 도돌이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25K까지 내려오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게 단순히 금방 끝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 소리와 같거든요. 25K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시장을 조금 더 옥죄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나고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낸스는 지금 안녕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금 실제로 뭐 이런 이슈가 생기고 나서 유출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물량 대비 굉장히 많이 유출 안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뭐 5월 달에 들어온 물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리 말하면 크립토에서 진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퍼드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SEC가 기소하고 나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빨간 고래와 보라 고래가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K 구간, 굉장히 두껍게 이제 매수벽이 쌓여 있는 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 25K를 뚫고 24K, 23K까지 22K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지금은 상승 반전장에서 장 자체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고통이 길어지는 구간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런 사고의 유연성이 올라갈 때뿐만이 아니고 내려갈 때도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오랫동안 롱텀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다만 25K 구간을 지킨다고 하면은 지금 이 퍼드에 계속 흩날리면서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가 트래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직접 비트파이넥스 OI를 본 건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은 비트파이넥스 OI 자료를 봤을 때 하락장일 때, 그러니까 2022년도 말에 FTX 터졌을 때 이 OI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굉장히 너무나 많이 늘어나가지고 도대체 이 하락장 기간 내내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이 고래는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물음표를 띄웠었거든요. 근데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다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란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OI가 그 전보다도 더 많이, 더 가파르게 이걸 먹고 있습니다. 즉, 이 하락에서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은 기저에서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지금 200주 이평선을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200주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던 게 다시 살짝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26점, 뭐 2K, 3K가 200주 이평선인데, 이 밑을 뚫고 내려온 요 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매집을 해도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200주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주봉이 어떤 식으로 메꿔지는지 이 부분을 살펴야 되고, 이게 바로 반등을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 매집하면 좋은 구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27K 초반에서 26K 후반대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왜 내려왔냐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발행된 국채를 가지고 이제 돈을, 유동성을 흡수하거든요. 시중에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그걸 이제 TJ 자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제 말라가게 되는 구간이 이제 좀 접어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량이 이제 TJ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의 유동성이 일부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뭐 바이낸스 거래소 이슈가 아니더라도 장이,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라도 녹록치 않은 구간이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미 이제 바이낸스가 터지면서 먼저 오게 돼서 이제 겹들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리스크 있는 부분이 유동성이 이제 말라가는 그런 구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6월부터 9월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은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구나, 좀 안 좋고 아플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뭔가 제 사고의 유연성을 통해서 하락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반대의 이제 인사이트를 갖게 되면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이 갈 때 그냥 보통 간 적은 없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퍼드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 하락을 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를 완전히 이제 없애겠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오정펑이 이제 그냥 거래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증권으로 인정됐던 거래소 코인들이 거래소에서 거래만 안 되면 이제 계속 바이낸스는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금까지는 이 뷰는 하락을 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상승을 기다리는 좋은 매직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바이낸스 하락 같은 경우는 바로 반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